네. 네, 안녕하세요. 중요한 자리에 발제를 맡게 됐습니다. 명지대학교 유승익이라고 합니다. 대학과 시민단체에서 법학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검찰과 법원을 감시하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 피해자 보호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소청법이 올해 3월 24일에 제정돼서 올해 10월 2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요 조항입니다. 그 4조이고 검사의 직무 조항이었습니다. 기존 검찰청법 4조와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범죄 수사가 삭제됐습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 전체가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 24일 이미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미 재정상으로는. 그래서 공소청 제정을 통해서 사실상 보안 수사권도 폐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보안수사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검사에게 예외적인 직접 수사 권한을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보안수사권을 인정하는 형사법 개정안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논거는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수사의 보안 기능은 필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보안 수사의 기능을 기소권을 갖는 검사에게 배분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수사 기능이 있는 것과 그 보안 수사 기능을 기소권을 갖는 검사에게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검사의 보안 수사권 존치, 이것은 피해자 보호의 대안이 전혀 아닙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우리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되찾는 것이 대안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자 단체의 감시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시민감시단에서 2004년부터 매년 경찰, 검찰, 법원의 디딤돌, 걸림돌에 계속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자료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2004년부터 2025년까지를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양적으로만 볼 때 경찰 디딤돌은 50건, 걸림돌은 16건입니다. 3배 이상 많죠. 검찰의 경우 걸림돌 33건, 디딤돌 29건, 걸림돌이 많습니다. 걸림돌로만 보면 검사의 건수가 경찰 건수보다 2배 많습니다. 물론 이거 양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요 선정 사유, 구체적인 사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페이퍼는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2012년 김은정 검사 사례처럼 우수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실무에서 검찰이 피해자다움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강간죄 체협의서를 기계적으로 대입하여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등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또는 보안 수사가 도리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걸림돌로 작동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많아서 이 PPT로는 쭉 정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정모검사 사건입니다. 같은 직장, 같은 과에 근무하던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이던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와서 주거 침입하고 수차례 강간한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문제는 정모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저항했냐라고 말씀해봐라. 연애 많이 안 해봤냐. 그 다음은
차마 이 총장에서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신문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가 반드시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검찰 자신의 성폭력 범죄 은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언론지상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진동균 검사 사건입니다. 검사들끼리 성폭력을 저질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징계도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미투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사건이 세상 밖으로 나온 사건입니다. 셋째는 법조 시장의 생태계를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던 검사들이 퇴직 후 서초동 변호사 시장으로 나와서 지금 앞에 보시는 이 광고 문구들은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서초동, 교대역 이런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광고들 굉장히 많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검사 재직시설 성범죄 전담, 초기 대응을 통한 무혐의, 집행유예 다수 도출. 이런 건판을 내걸고 가해자의 방어권을 위해 앞장서는 실태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검사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보안수사권 존치를 요구하는 검찰 수뇌부의 속내가 피해자 보호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최근 발의된 홍기원 의원님 대표 발의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성폭력, 아동폭력 같은 것입니다. 주요 민생 범죄에 대해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라는 개정 이유가 무색하게도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 거의 없습니다. 불송치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 보장 정도가 답니다. 보편타당성을 갖춘 좋은 법률안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형사사법 전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에 특정 인적 집단에 대한 범죄 영역을 적시하고 이에 대해서 2차 수사, 재수사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법입니다. 법률의 일반성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검사로 하여금 송치 전부터 가해자에 대한 유죄 예단을 갖게 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일 뿐입니다. 다른 나라 형소법을 살펴보더라도 특정 인적 집단에 대한 범죄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이나 아동폭력과 같은 피해자의 심력 보호, 고도의 의학적, 범죄학적 입증이 필요한 사건일수록 전문 수사대를 두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대안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검사의 시혜적인 선의 그리고 직접 수사권에 기대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검사의 표적, 압박, 별건 수사로 어떻게든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피해자 단체 또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도 아닐 것입니다. 위헌위법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는 검사의 시혜적인 선의나 무소불위 직접 수사권에 기대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 27조 5항 그리고 30조는 범죄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대안도 이 헌법 규정에 터잡아서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형사사법의 단순한 조사 객체에서 벗어나서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형사사법 절차의 주체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선 이번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추진 모임에서 주도해서 발의한 김용민, 박은정 의원안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거의 제목만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전면 복원, 수사인권 보호관 제도 도입, 조사 시 녹음, 영상 녹화 도입, 그리고 조건부 석방,
제도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보 접근권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통해서 부당 불기소도 제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보호 그리고 형사사법 개혁의 피해자 보호는 형사사법 개혁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검사에게 직접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 수사 권력을 온전시키는 것은 결코 그 해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아주 다양한 입체적이고 세계적으로도 검증된 피해자 보호 방안들을 이번에 도입할 수 있고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희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